50대와 60대, 은퇴 후의 삶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던 자유와 여유로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던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친구들마저 점점 멀어지며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곁엔 아무도 없구나. 세월이 지나면서 관계는 희미해지고 스스로 삶을 돌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현실이 낯설고 두려운 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그러나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독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가 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야 할 희망. 은퇴 후의 삶,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혼자가 되는 경험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과 고독감 속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독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정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례 1. 고독과 건강의 연결고리. 김영수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 62는 배우자와 사별 후 고독감을 이겨내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활기차게 활동하던 모습이었지만 혼자가 된 후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죠. 그는 결국 우울증과 만성 피로를 겪으며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고립된 생활이 문제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 뇌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독감은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해요. 김 씨는 이후 마을 커뮤니티에 가입하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요가 수업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았죠. 사례 2. 관계의 재구성. 이정화 씨의 선택. 이정화 씨 58는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며 갑작스러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사별만큼이나 자녀들과의 거리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SNS를 시작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그녀는 먼저 주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녀의 사례는 우리에게 관계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례 3. 나만의 의미 찾기. 박성호 씨의 새 도전. 박성호 씨 64는 배우자와 사별 후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독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만의 미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고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며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나를 삼킬 수 있는 늪 같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야 한다. 그게 결국 나를 구해줬다.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위한 미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혼자라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혼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고독 속에서도 새로운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첫째, 작은 사회적 활동이라도 참여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둘째, 관계를 재구성하며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셋째, 자기만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집 안에만 머물기보다는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보거나 작은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만의 미션을 찾기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일을 떠올리고 다시 도전해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혼자가 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힘. 우리 모두에게 그 가능성이 있음을 믿어봅시다. 고독의 시대, 혼자라는 현실에서 나를 구하는 법. 혼자가 된다는 것, 특히 50대와 60대에 접어들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이 반드시 고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라는 현실에서 나를 구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를 통해 고독을 극복하는 힘을 함께 찾아봅시다. 1. 고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신체와 정신의 연관성. 고독은 단순히 감정적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이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사례. 김영수 씨의 변화. 배우자를 잃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김영수 씨 62는 마을 커뮤니티에서 요가 모임에 참여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함께 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건강 상태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고독감은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작은 사회적 연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관계의 재구성. 잃었던 관계를 다시 세우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사라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인간관계는 점차 희미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이정화 씨의 도전. 58세의 이정화 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느꼈던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 SNS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지만 작은 관심사를 공유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기다리는 것만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SNS나 지역 봉사활동 같은 작은 시작은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3. 나만의 목표와 미션을 찾기.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지 삶의 방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취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합니다. 사례. 박성호 씨의 새 도전. 박성호 씨 64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방황하던 중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 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며 성취감을 느꼈고 이후엔 다른 은퇴자들과 함께 예술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의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나만의 미션이 나를 구해준 셈이죠. 목표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취미라도 나만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4. 고독을 기회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혼자라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입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 운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고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동시에 개선시킵니다. 산책 중에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소한 취미 찾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또는 온라인 강좌 듣기 등 작은 취미 하나만으로도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겁니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 참여. 도서관에서의 독서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5. 혼자라는 현실을 재해석하기. 혼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발견할 기회로 삼아보세요. 전문가의 조언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 혼자라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계, 목표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 여정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당신의 인생, 그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